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14일입니다. 오전인데요. 이 김건희 고속도로 사건은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김건희 고속도로는 윤석열 정권의 모든 민낯과 부정과 부패가 다 결집한 사건입니다. 이건 쉽게 얻어지지 않고, 아무리 국힘이 가짜뉴스로 민주당의 덤탱이 씌우는 선동을 하고 치매 걸린 노인네들을 끌고 다녀도 이거는 폭발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것이며, 또한 잠시 언론들이 윤석열의 서슬푸른 검찰의 칼날에 침묵을 지키지만은 반드시 이거는 진실이 드러날 상황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고고TV가 이 김건희 고속도로, 이거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 상황에서 이런 게 벌어지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이 유튜브도 보고 저 유튜브도 보고 그 쓰레기 우파나 좌파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팩트 체크가 들어오는 방송 유튜브를 보는데요. 그리고 이면을 좀 들여다보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용역업체 뭐 경동회사라는 용역업체가 그 외압이 없었다. 국토부의 외압과 정부의 외압이 없었고 원희룡을 안 만났다 이러는데, 그럼 누구를 만났냐? 누구를 만났냐? 그죠? 원희룡이야 장관급이니까 안 만났고, 그러면 원희룡 밑에 차관을 만났냐, 국장을 만났냐, 어떤 공무원을 만났냐, 그 다음에 그 외에 장 외에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 라인을 만났냐 하는 것에 여러분은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비선 라인은 한두 명 있죠. 그 문제하고 원희룡이라는 놈이 고발당하니까 아주 지랄 발광하는 거 하고 다를 텐데요. 일단 이걸 보고, 이거는 일단 이거 보고 가시죠. 오늘 그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합니다. 김건희 고속도로가 김건희 일가 특혜인가 아닌가 그랬더니 국민의 61%가 김건희 특혜다. 그 다음에 김건희 땅과는 상관없다가 32%. 이 32%가 대단히 문제가 되죠. 이게 윤석열의 핵심 콘크리트, 용산 콘크리트를 쳐받치고 있는 32%의 치매 걸린 노인네와 무식하고 무지한 보수층하는 젊은 애들이에요. 잘 모름이 7%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특혜다 고속도로는 그게 68%가 됐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용역업체가 어제 그 양상면인가 강서면에 가서 다리 밑에서 지랄 발광하면서 우리는 옳다, 우리가 틀린 게 없다 그런 이 개소리죠. 그 유승민이가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평론가들보다. 유승민이가 KDI 출신으로 수석 연구원으로서 예타 면제를 1호로 처음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웬만한 지식인들은 다 알죠. 부동산에 관심 있으면은 베니핏 앤 코스트, 편익과 경비, 그게 예타의 핵심이에요. 편익과 경비, 그 다음에 이제 환경평가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뭐 HAPP라 그러는데 그건 난 잘 모르겠고, 그런데 예타를 갖다가 국가 기관 산업으로 해서 기재부의 최고의 두뇌들, 대한민국 그 관료 최고의 두뇌가 기재부하고 KDI죠. 다 석박사애들이죠. 그들이 5, 6년에 걸쳐서 최소한 2년에 걸쳐서 예타 면제를 예타를 통과한 것을 이 정권 이양계, 윤석열 정권 이양계, 그리고 윤석열이가 정권을 탈취하자마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고고TV가 말씀드리는 것은 좌우가 아니라 국민의 공적, 부정부패를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이런 정권은 망합니다. 늙은이는 그만 들어오고 고고TV에 보시는 분들은 자일구도 좀 내고 보세요. 요새 이것 때문에 아주 화가 나 있고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고고TV에는. 고고TV가 보는 관점은 정권이 무너지는, 정권이 붕괴하는 몇 가지 사건이 있다. 항상 정권이 붕괴될지 5년짜리 아니면 과거에 박정희 말이나 전두환 말기.
이건 국민들이 일어날 사건이에요. 탄핵은 모르겠으나.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분견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 이 용역업체가 단 2개월 만에 이거를 변경시켰다. 즉 강상면이 아니고 양서면 쪽으로 그 두물머리 양수리 그 교통체증을 위해서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서울, 하남, 광주, 양평, 경기도까지 라인을 뚫겠다는 건데, 그거를 김건희 라인으로 뺀 것은 이거는 굉장한 부정부패가 밑에 있을 것이다 하는 건데, 이 영상 끝나고 김건희가 리투아니아, 폴란드 방문해가지고 리투아니아에 가서 핵가져 헬렐레를 하면서 이틀에 걸쳐서 명품 쇼핑하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그게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에서 폭로가 칭찬경 폭로를 했는데, 기가 찬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맹하죠. 너무나 무식해가지고 헐헐 이게 국민들은 이렇게 그냥 국민들의 짜증을 내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가서 그냥 쇼라도 자숙하면서 뭐 플라스틱 재생 가지고 이거 가지고 쇼하고 있죠. 그것만 하고 와야 되는데 명품을 이틀에 걸쳐 했어? 리투아니아에서 이런 거지 같은 년을 봤나 진짜 짜증나게. 이 종점 변경 이 용역업체가 경동이라는 데가, 이거 경동 조사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얘네가 외압이 없었다. 국토부는 보고서가 공개 불가하다. 외압이 없고 너희가 정상적으로 몇 년에 걸쳐 예탈을 하고 노선 확정한 거 2개월 만에 며칠 만에 바꾼 거에 대해서 전체 공개를 해야죠. 각 부서마다 다 있죠. 경제기획원, 양평군, 하남시, 광주시, 경기도, 서울시, 국토부 다 있어요. 용콘대도 있을 거고 다 있습니다. 그거 다 내놔야지. 안 내놓죠.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폭로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거 예타를 통과하고 지금 경기도민들이나 서울시민은 이제 우리가 청평 양수리 쪽에 이제 빨리 가고 강원도까지 빨리 가겠다 이러는데, 그걸 뒤엎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용역업체를 준 걸 이게 경기도만 쏙 빼고 줬대. 하남, 광주, 양평 이런 데가 다 경기도가 아니죠. 김동연이가 민주당 출신이라고 경기도만 빼고 줬대. 또 경기도한테는 중개시 1차, 2차를 줬는데 1차를 준 것은 양서면으로 종점을 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겠다 해가지고 국토부와 용역업체가 경기도를 양서면으로 표기해서 줬대. 근데 뒷장을 넘겨보니까 강상면으로 돼 있대. 경기도 안 준 거에 다른 6, 7개 지자체단체한 준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주지를 않았대. 2차 보고서는 2차 평가하는 거는 경기도에 주지를 않았대. 이런 거지 같은 정권이 어디 있어요? 이걸 갖다가 보수 늙은이들이 그 자칭 우파 늙은이들이 경기도를 왜 주고 그러는데 이거 국책 사업이에요. 만약에 전라도 안 주면 어떻게 됐어요? 가령 호남하고 우리 거 있죠. 경상도하고 거기 그 관통하는 도로 있죠. 그걸 갖다 전라도에 안 주고 경상도 놈들이 해체를 아니면은 아니면 김대중 정부 때 경상도에 안 주고 전라도만 해체 먹으려고 전라도만 줬다면 경상도 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보수가 끝났다는 증거예요. 창피함을 몰라. 응? 이 민간 용역업체가 하는 소리가, 민간 용역업체가 강상면을 제한한 그 설계사는 원희룡을 안 만났다. 원안보다 더 유리하다. 아니 일개 사기업 몇 명 안 되는 이 용역회사가 대한민국 두뇌인 KDI가 예타를 갖다가 통과시킨 거를 뒤집은 거 아니야. KDI보다 더 우수하고 더 정확하게 몇 년에 걸쳐서 할 수 있어요? 2달 만에 며칠 만에 뒤집었다는 걸. 그러니까 고고TV가 물어요. 그건 원희룡 안 만난 거 나도 사실이라고 봐. 원희룡 이놈이 거기 끼어들었겠어? 좀 이따 영상 말씀드리겠지만 원희룡이가 거기 강상면에 김건희 땅이 무대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걔네 지가 코 깨게 생겼어? 그럼 국토부 차관이나 국토부 국장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또는 그 외의 사람 누구예요? 김건희하고 최은순이가 최은순 CJ 엔드 인베스터 그런 거 갖고 있다고 그러죠. 시행해서 그런 애들 만났어?
이거 반드시 파야 돼요. 응? 그리고 얘네들이 말을 하는 게 교통이 더 교통이 더 좋고 교통량도 많고, 이 교통량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 말하고 일반 평론가들도 와서 말하는데, 기자 출신도 강상면 IC를 갖다가 강화 IC를 김건희 땅으로 빼는 조건 하에서 교통량이 많다는 거야. 미치겠다. 원하는 강화 IC가 없는 상태에서 평가를 했고, 그러니까 협잡이죠. 그죠? 그 다음에 환경평가 같은 건 안 했대?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베니핏 앤 코스트, BC, 편익성과, 돈 들어가는 거. 경비는 계산 안 했대? 그러면서 뒤집어 버린 거야. 이거 국정농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일반 시민과 이 국민과 다르다는 의미를 모르시는 늙은이들이 많은데, 일반 시민이 이걸 눈 부라리고 쳐다보고 이걸 갖다가 저격하지 않고 뒤집지 않으면은 나라 망합니다. 응?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게 특호옥이 강상면 안으로 바뀌는데 2달 걸렸다. 최장 이 용역업체란 이놈들이, 용역업체 뒤에는 누가 있다? 어마무시한 플라스틱 정부가 있다.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플라스틱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어휴 진짜 한숨만 나온다. 응?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그죠? 15년 수건사고 7년 예타, 7년 국가공무원 국토부가 비리하고 2년 동안 예타를 갖다가 실행해가지고 확정을 한 사건을 일개 사기업이 들어와서 2달 만에 이거를 갖다가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이 하는 걸 국토부가 따랐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공무원들이 지금 끙끙끙끙 앓고 난리가 났대. 사실을 말하면 모가지 달아날 것이고, 모가지 달아나는 건 괜찮아. 3년만 기다리면 복구가 되니까, 귀환할 수 있으니까 잡혀 들어간다는 거야. 처가까지 튼다는 거야.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있나.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 아니라 이거는 부정이에요, 부정. 그래서 저 언론들도 함부로 말 못하는데, 응? 이게 줘보면은, 2월 21일 날, 2022년 2월 21일 날, 용역 발주를 해야 되겠다. 더 조사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그때 대선 기간 있고, 대선을 하자마자 이 용역업체를 지명해가지고, 이걸 딱 2달 만에 한 거야. 응?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기준을 넣을 때도 50일 만에 이걸 뒤집어 버린 거야, 국가 사업을. 그래서 이거는 기형적이다. 이례적이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누가 해먹은 사건이에요. 국토부나 그 국힘놈들은 맨날 거짓말 하죠. 2000년 대로 24건 24건이 변경이 됐다. 근데 이렇게 55% 그러니까 거의 100% 노선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강화IC에서 김건희 땅까지 가려면은 직선으로 가요. 서울에서 강화IC까지 직선. 강화IC에서 김건희 땅까지 직선. 그런데 강화IC에서 김건희 땅까지는 도로가 없죠. 그 강화IC 밑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죠. 고속도로가. 김건희 고속도로. 그런데 그 고속도로는 없더라도 강화IC에서 국도 뚫으면 되잖아. 그 몇 푼이나 들어? 한 3, 4km 되는데, 그 몇 푼이나 들어? 다 계획이 있었다. 애들아, 너희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개 같은 경우야. 응? 그래서 이 국토부란 놈들이 현장 조사할 때, 아니, 그러면은, 그 KDI가 원하는 현장 조사를 2년에 걸쳤는데, 이놈의 현장 조사를 며칠 만에 하고 뒤집어 버렸어? 그리고 애초에 원안과 이안, 하남시가 하남 쪽으로 진입하면 하남은 난리 난다. 교통체증이 있다. 다른 데로 가자. 하남으로 출발해서 밑으로 가자. 위로 가자. 이랬는데, 그건 썩 빼고, 원안도 없애버리고, 강상면만 갖고 이놈들이, 다시 왔다는 거야. 기가 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춘천고속도하고 연결되고, 중부고속도하고 연결되고, 강원도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와서 국토부 애들은,
춘천고속도하고 연결하는 건 근거도 없고, 중부고속도로 근거도 없고, 그건 JCT예요, JCT. 이 미친놈들이야. 응? 지금 국힘 애들이, 또, 이 용역회사 농민들이 말을 하는 게 뭐예요? JCT는 분진만 나고 환경 오염만 된다. 땅값 안 올라간다. 이런 개새끼들을 만다. 또 나오네. JCT 옆에, JCT 옆에 IC가 바로 있고, 거기서 JCT 밑에, 이 기둥을 세운다 그래도, 그거면 100평이 들어가요. 100m예요. 50m예요. 20m면 끝나요. 근데 그 옆에 500m 쪽에 김건희가 지목변경 대지로 바꾼 선산이 있고, 1km 옆으로 또 뭐, 전부 다 대지가 또 막 몇만 평, 몇천 평, 막 5, 6천 평 있고, 1.2km 밑에 또 한 7, 8천 평 있고, 그러니까 용역회사에게 조사해야 돼요. 응? 용역회사. 응? 자, 이걸 하나 보고 하시죠. 일단. 응? 지금 이 예정 공정표를 보면은, 응? 기초조사 자료 분석이 3개월이 걸리고, 노선 선정 및 기술 검토가 3개월이 걸리고, 교통 수요 예측이 4개월이 걸리고, 편익, 비용 산정이 4개월이 걸리고, 경제성 비용, 경제적, 재무적,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돈 줄 거, 이게도 3개월 걸리고, 민자 유치 가능성도 3개월 걸리고, 예비 타당성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3개월 걸리고, 여러 개. 애초에 4개, 5개를 기재부에서와 국토부에서 당시에 예타를 할 적에 4개, 5개 노선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강상면으로 빠지는 긴거리 라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최하위로 경제성 분석과, 모든 것에서 탈락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살아남은 게 원한 양평고속도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품 작성, 3개월. 이래가지고 한 2년이 걸린 거야. 근데 이 경동 주식회사라는 누가 지명한지 모르겠어. 이거 나는 알아. 나는 합리적인 의심 100%야. 그것이 지명한 이 회사가 2달 만에 이거 2년 동안에 다, 기초 자료도 분석 안 하고, 노선 기술 검토도 부처 안 하고, 교통수요도 지 마음대로 하고, 특히 편익 비용 산정도 안 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편익 비용 산정도 안 하고, 라인을 뺀 게.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도 안 하고, 민자 유치 가능성도 안 하고, 예비 타당성을 검토도 안 하고, 성과품 작성도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뺀 거야. 그럼 이건 누가 시킨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망합니다. 자, 마지막 섹션 들어갑니다. 영상 올리고.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제가 국감 현장에서 명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땅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 땅의 사례는 어떤 거냐면 97년에 이제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당시에 임야대장상 임야라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2003년에 가족들이 이제 형질 변경을 해요. 임야대장상으로 이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지 분할을 해서 지목 변경을 해요.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한 5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딱 내용만 딱 들으시면은. 네, 좀 이상한 점이 좀 느껴지나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나요? 예.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저도 처음 제보를 받고 나서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살펴봤는데, 저희가 양평군으로부터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땅인데, 양평군으로부터 전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전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1차장님? 1차관님? 금지돼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금지돼 있어요. 확인해 보셨을 테니까. 네, 금지돼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일가 보유되는 이 토지대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3개 필지 접도구역 지정 고시 후에 고시는
고시가 된 이후에 등록 전환과 필지 전환,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그 지도 한번 보여봐주세요. 저 노란 부분이 접도 구역입니다. 접도 구역 내에 토지 형질 변경을 첫 번째는 이후에 한 필지들이 발견이 됐고, 두 번째는 직전에 형질 변경을 한 정황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평군에 특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고 그렇다고 금지돼 있어요. 확인해 보셨을 이건 테니 네, 금지돼 있습니다. 장관께서 그때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는데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해 보겠다. 확인해 보고 그렇다고 금지돼 있어요. 확인해 보셨을 이건 테니 네, 금지돼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원희룡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를 못했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까 오랜 정치를 한 사람 입장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하게 지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죠. 응? 보셨죠? 아유, 나 말도 안 나온다. 너무 화가 나고. 원희룡 놈이 내가 김건희 땅이 있다는 걸, 거기 있다는 걸 알았다면은, 나는, 장관직을 걸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 병신 새끼.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고고티베 같이, 일개 평민이, 필부가 지금 평론을 하는데 대선 과정에서 엄청나게 터졌어요. 응? 그거 내가 다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 올려, 지금. 응? 그래서 한준호란 이거 민주당이가 콕콕 찍고 지금도 찍고 나와. 근데 이놈은 몰랐대, 아직까지. 얘가 정신이 이상해요. 사이코도 있어, 사이코. 눈빛을 보라 그러죠, 제가. 응? 그래서 지가 백지화를 결정했다는데 이 백지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백지화가 안 돼요. 국가기관 산업을 일개 국토부 장관 임명직이, 이건 기재부, 서울시, 강원도, 양평, 광주, 하남 이런 사람들이 다 한 거로. 쥐가 임명직을 백지화시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외통수에 빠진 거예요. 이 정권 무너집니다. 좀 이따 보세요. 응? 그래서 수사하라, 나를 고발하라 그러더니 고발을 여기저기 다 당해버렸어. 이걸 처음 터뜨린 게 걔 누구죠? 그 민생경제연구소 앉은 걸 조그맣게 똥땡이같이 생긴 놈. 그런 거 잘하는 게 있다니까.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이런 걸 해먹으면 안 돼요. 김건희 같이 이렇게 나라를 해먹으면 안 돼요. 민비? 이건 민비보다 더해, 내가 보니까. 민비는 그래도, 명문가 집안이잖아. 이건 씨발 천박하게 어디서 돈만 그냥 죽고 다니다가 와가지고 대통령을 헬렐레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는 소설 쓰지 마라. 민주당의 가짜뉴스다. 민주당의 선동이다. 어제 그저께 얘가 뭐 일타 강사 원희룡이라고 그러고 7, 8에 막 이게 말이야. 민주당 가짜뉴스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맞아요. 그게 다 가짜야. 원희룡이 하는 말이. 그리고 고발해버렸어. 그 민생연구소에서 안진거리도 고발하고 또 일반 시민단체, 진보 시민단체도 고발하고 또 민주당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했어. 고발하고 하는 게 이놈의 말이야. 아, 씨발, 이거, 민주당이 직권남용으로 날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뭐라 그랬어, 이놈? 아우, 나 이놈 진짜 징글징글하네. 이런 미물이. 윤석열 처가 땅이 특혜를 줄 목적으로 강상면으로 노선을 변경한다 했다는 게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그래요. 맞아, 이 새끼야. 응?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와요. 헛웃음도 안 나와요. 나는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요. 그 노선 또한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해요. 확정됐어, 이 새끼야. 예타를 통과하면 확정된 거야, 이 새끼야. 국토부가 너희들이 한 것은 강상면으로 확정했다는 거를 너희끼리만 갖고 있었다는 거야. 국토부 보고서에서 다 나오죠. 이 쌍놈 새끼야. 응? 민주당은 이런 터무니없는 일에 쓸 시간이 있으면 멀쩡하게 진행되는 사업을 모래하게 중단시킨 잘못을 반성하세요. 사과하세요. 양평 국민들과 국민께 사과하세요. 그럼 내가 백지화 취소해드릴게. 이런 등신을 봤나. 진짜 원희룡 이놈의 새끼 내 앞에 서면 진짜 면상을 엄청나게 맞는다. 응? 조금이에요, 이 새끼가. 실제로 보면은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넷이라 그러고 황간이란 거래. 이러면 두 불알이 있으니까 지 와이프하고 애도 낳지. 이놈이 그 제주도에서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죠? 이놈이 애초에 남원정이라고 뭐 개혁보수라고 20년 전부터 이런 똘끼가 있다가 난 그 당시부터 알았어. 솔직히. 그 남경필이만 그래도 정상이고 정병국이도 보니까 요새 애새끼가 형편없네. 정병국이도 이걸 어떻게 김건희를 실드 쳐주냐고. 지가 그래서 국회의원 5선을 한 놈이 4선이고 5선 한 놈이 양심을 버린 놈들은 다시는 사회 정치권에 나오면 안 돼요. 그 원희룡이는 얘가 원래 똘끼가 많았어. 그리고 제주도에서 도지사 당선될 때 국민의힘 자한당으로 됐어요. 아니죠. 무소속으로 엄청난 기회주의적 속성이 이번에 원희룡이라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놈이 국무총리를 되고 싶어하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기가 차요. 대한민국이 썩어도 망가지고. 그 민주당 제주지사하고 한 2번 하니까 이제 그것도 씨발 못 해먹겠다. 먹을 거 다 먹었고 거기서 기세 잡고 다 해봤어. 아이 국회의원 다시 하자. 아니 대통령 한번 해볼까 하더니 꼴등했잖아. 그것도 이준석 밟고 나서 가까스로 4위에 올라갔잖아. 거기서부터 윤석열을 빠는 거 보고는 아, 저 새끼 지금 큰일 났네. 저 새끼 지금 언제가 막간 정신 상태가 나오겠네 했더니 요번에 나오는 거예요. 원희룡이가 이게 김건희 땅이라는 거 모를 리도 없고 이거 잘못 손대면 지가 죽는다는 걸 모를 리도 없어. 근데 잔머리 올려가지고 아이씨 내가 독박 쓴다. 여사님 보셨죠? 치마자를 한번 덮어주세요. 한심한 놈의 새끼들. 국힘 끝났어요. 윤 정권도 끝나가는 중이고.